크레인 코리아 대표 박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여기 설명하셨고 또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뭐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노동조합에 보면은 사업주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명확한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그 건설기계 임대업, 특히 건설기계 중에서 하이드로크레인은 가장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동조합법에 보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사업주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그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순수 노동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 사업주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뭐 체불금을 받아준다라는 명목,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체불금을 받아주겠다. 뭐 거기에 또 20% 커미션을 받고, 아니면 현장을 장악해서 이제 저희 같이 선점에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와가지고 집회 시위를 통하든가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산안안전법이나 환경안전법 관련된 법을 위배되는 법들을 사진이나 촬영을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면서 현장을 장악을 하는데 이 방식이 좀 어떤 정도의 방식이냐면 하청업체가 있고 원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를 통해서 장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를 괴롭혀요. 그래서 원청업체를 괴롭혀가지고 하청업체에서 니네들이 좀 해결을 하라 그러면 그 하청업체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에 일하고 있는 사업주를 보내고 노동조합에서 원하는 어떤 그 조합을 활용하게 하는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근데 저희가 또 원청사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주체가 되는 뭐 시청이나 관계되어 있는 이런 단체 거길 가서 또 괴롭힙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어쨌든 그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그 인허가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뭐 얘네들이 어떤 불법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느니 무슨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하면서 그 원청사를 괴롭혀요. 그럼 원청사 뭐 그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시끄럽잖아요. 얘네들이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와가지고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뭐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방송차 여러 대 갖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 집회 시위하고 이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법이나 산안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민노나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고,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노에 가입하고 그러면서 대립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건연이라는 데를 또 가입해가지고 어디요? 전건연이라고 무슨 전국 건설인 무슨 연합회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노동조합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현장은 하나인데 한노에 와서 싸우고 민노에서 싸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이래가 현장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업주들은 뺏기기 싫잖아요. 일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민노가 와가지고 먼저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얘를 걔네들 표현으로 속아낸다 그래요. 뭐 뽑아낸다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를 나가라 그러면 저희도 또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우선권이 있으니까 안 나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민노가 와서 싸우다가 뭐 저희가 안 나가면은 싸움이 점점 커지는데 저희가 마지못해서 저희가 쫓겨나면 또 이제 민노가 이제 선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민노, 한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순수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되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자유로운 그 시장 경제 질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와가지고 떼쓰고 힘센 사람이 뺏어가는 현장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기계 사업자가 있는 한노가 와서 싸워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면 민노가 와서 그 현장에 와서 또 싸워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하고. 그러면 저희같이 단체가 없는 사람들은 또 가서 싸움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노조에 가입해야 되나 이러면서 점점 노조에 서로 양쪽에 하나씩 가입을 하면서 노조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 순수 사업자들은 갈 곳이 없이 자꾸 노조들이 현장을 장악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까 한국총사라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군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민노도 한노도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그 노동조합으로 가입돼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인허 어쨌든 필증은 받았는가 봐요. 그 걔네들이. 예. 저 건설기구 좀 한국노총 사람이요. 저게 문제가 있으면 한국노총 자체로서 저거를 시정하려는 안 냅니다. 왜 그걸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인허가 자체까지도 그 잘못되게 이렇게 허가가 난 거다 해서 시정 명령 내리고 정보 공개 요청도 하고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유는 따로 얘기한 게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부 쪽에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도 썼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남부지청으로 넘어가 있고 남부지청에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그 저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남부시청이 어디 남부시청 말씀하시는 서울 남부시청. 예, 남부지청. 그래서 진정서까지도 들어갔고 청와대 대통령 쪽으로도 편지 써서 그것도 그 노동부로 내려가서 노동부에서 남부지청으로 이첩돼 있고 지금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 부산지청 그쪽에서 또 했고 요번에 또 다시 노동부에다 또 올리셨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를 엄청나게 겪었는데도 노동부가 이거를 방임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저 남부지청, 북부지청이라는 건 검찰청이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고 저렇게 사업주가 노조의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하면서 흥수를 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도 이 증거 명백하고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다가 계속 제출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일을 하지 않고 방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저 박정규 네. 대표님께서는 직접 겪으신 현장에서 뭐 실례를 들으면요, 예, 예. 청주 SK 하이닉스라는 그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SK 건설, SK 하이닉스에서 SK 건설에 이제 저기 도급을 줘가지고 이제 SK 건설이 시공을 하는 이제 시공사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이제 220톤 임대 언제였습니까? 작년 올해가 작년이니까. 그게 올해죠. 올해 네, 초 완공이- 같네. 겨울 맞습니다. 물초 올 초 2월이나 3월경으로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예. 일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민주노총에서 거기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타 지역 장비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용인 소재 사업자를 갖고 있고 예. 거기는 청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민노가 타 지역 장비가 들어왔다고 부당하다. 예. 그래서 크레인 코리아 장비를 빼내지 않으면 전문 파업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요청을 SK 건설에다 하니까 예. SK 건설은 저희 장비를 선택한 협력업체한테 야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 결국 그 해결해보라는 얘기는 저희를 내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임대차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SK 건설에다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이 뭐 불법적으로 형성된 노조의 요구를 너네들이 들어주라고 자꾸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건 불법이다. 못 나가겠다. 저희도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파장이 커져가지고 SK 건설 전체 크레인 코리아는 뭐 거래할 수 없다. 라는 이게 공문으로는 못 돌아다니고 SK 건설 본사에서 각자 SK 건설 현장에 부두로 이제 이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SK 건설 거래 안 해도 별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끝까지 대립을 한 건데 결론은 어쨌든 끝끝내는 그 협력업체가 도저히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좀 살려달래요. 니네만 양보해서 빠져나가면 내가 이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니네가 버티니까 전 계약서가 있으니까 쫓겨내지도 못하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아까 이제 여기서 잠깐 언급된 얘기인데 오랜 거래 관계가 있고 인간 관계가 있다 보니까 SK 건설에서 이 사람을 저를 쫓아내려고 저랑 싸우면 싸우겠는데 저 장비를 선택한 이 협력업체 소장님 이하 사장님을 괴롭히니까 더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 장비를 2달 정도 일을 하고 마지막 못한 날짜까지 채워서 임대료로 받기로 하고
장비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뭐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이동철이라고 반석 크레인, 요게 세종시에 지금 청주에 있는 업체예요. 요 분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더니 자기네하고 민노하고서 일을 반반 나눠 먹기로 했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제가 나가는 장비를 다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넣어주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10%를 주면 자기가 다 해결하고 넣어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한노에 가입을 하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사고방식 자체가 저희는 제가 순수 노동자면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데 저는 꽤 그래도 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뭐 갈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이제 뭐 저희도 필요한 일들은 청주로 사업자 옮기고 회사 이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약간은 편법적으로 가서 일은 또 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SK에서만 생긴 일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대산 같은 케이스. 대산에는 그 석유화학단지 있어요. 예, 석유화학단지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공사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완전히 중단하면서 이제 그 라인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750톤이 가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어요. 언제였습니까? 요거는 한 9월경, 9월경이에요. 예. 자세히 못 듣는데 9월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네,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매출이 그러니까 뭐 저희는 750톤이나 이런 차들은 한 달 임대료가 뭐 2억 한 2억 5천이 돼요. 그러니까 부대 장비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외형이 되게 큰데 거기서 들어갈 땐 몰랐어요. 이제 들어갈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민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갔는데 너네는 단위가 크니까 3%의 수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영업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왔는데 수금을 할 때쯤 되니까 3%의 수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달라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갔으니까 자기네들 그 단체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줄 생각도 없었고 줄 이유도 없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대립을 했고, 그러니까는 직접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 회사 이름이 뭐지? 다른 크레인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접촉이 오는 거예요. 원래 조라. 그렇죠. 중간에서 그 분이 어떤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택해서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는 저한테 연락이 온 회사 이름이 잠깐만요. 원래 잘 모르시던 회사였습니다. 아니 알기는 알던 회사인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크레인이라는 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 그 대산에서 커미션 달라고 전화 온 회사가 이름이 뭐냐? 우강 크레인. 얘도 민노지. 거기다 민노잖아. 알았어? 이제 우강 크레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가 한 번 연락이 왔고 저는 그걸 거부하고 앞으로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를 증거 자료로 사용해서 지금부터 녹음할 거다라는 말을 바로 전화를 끊고 이제 우강 크레인이라는 데를 통해서 또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드니까 제발 좀 그걸 좀 주면 안 되냐. 이제 협박에서 뭐 부탁으로 묵소로 바뀌어간 거에 돈이 난리가 되니까. 물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너네 차후에 여기 셧다운은 계속 이루어지고 공사는 계속 있을 건데 이 지역에 어떻게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네가 지금 안 주냐. 뭐 이런 정도의 강요를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설 장비는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역시 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노 쪽이 맨 처음에 청주에서 다른데 왔으니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 불법이란 근거가 뭔지가 궁금해요. 어느 거죠? 자기법. 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병명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 장비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청주는 오면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안 되고 대산도 역시 타 지역 장비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면서 자기네들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려면 거기가 민노가 장악하고 있으면 민노, 한노가 장악하고 있으면 한노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도 아닌데 가도 되냐? 와라. 그럼 커미션 몇 프로냐? 협의가 되지 않고 가면 아까와 같은 집회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을 압박하고 현장을 괴롭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를 쫓아내는
근데 뭐 아까 잠깐도 여기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장들이 참 너무 우유부단하고 약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함 내밀고 좀 협조합시다 이러면 대부분 반은 그냥 그 말로 끝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알아봤어요. 현장에서 원청이나 단종이나 이런 데다가 니들은 왜 이렇게 비겁하게 당하고만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사업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엄청난 그 압박 같은 거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어떤 그 지침을 내려주면 좋은데 야 시끄러우니까 좀 해결 좀 해봐. 조용히 좀 시켜봐. 이 방법이에요 얘네들. 예.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떠들면 원청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너네들 참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얘네들이 여기 와서 지금 집회 시위하면서 방송장 켜놓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시켜봐. 그 말이 뭐예요? 네가 그냥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라는 게 뭐냐? 걔들 요구를 들어주면 조용해지니까 걔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고 그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거래처나 업체들을 다 무시하고 그들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만 조용해지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떠들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집회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 고용주는 그런 부동노동 이런 거 한다고 900명 더 뽑겠다는 그 사장님, 아까 미치겠어요. 아까 네. 그 3%란 게 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예요? 제가 2억 5천에 3%니까 얼마인지는 뭐 600만 원. 이거 750만 원. 750만 원. 그래서 안 주셨으니까 안 줬죠. 저도 왜냐면 이게 예. 저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계 그 건설기계 주는 사람이 예. 훨씬 많습니다. 거의 다 이게 만연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근로자의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노동조합은 아니고 근데 그것도 또 인정하는 순수 노동조합이라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참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도움도 줄 수 있겠는데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 커미션을 자기네들 운영비로 커미션을 달라는데 그거는 저는 수긍하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대립을 했고 뭐 내년에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안 가면 곤란하겠죠. 또 곤란하지만 그건 내년의 문제인 거고 당장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나왔으니까 일하기 전에 하고 있었을 땐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았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때 저희는 또 과중이니 뭐니 이렇게 막 엮여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아마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는 빠져나온 다음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 무시했던 거죠.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저 임대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기 반석 크레인도 그렇지만은 민노에는 신세계 크레인이라고도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신세계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 300톤, 500톤 2대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국내에서도 메이저급으로 들어가는 업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도 뭐 민노에 가입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현장에 넣어주고 그냥 자기네 영업비 한 달쯤 치고 5% 10% 떼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노조가 하는 활동들에 이렇게 뒤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 서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어차피 자기가 영업을 해도 영업비 쓰잖아요. 그런 영업비를 그냥 노조에다 주면서 그 편의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고리가 잘 웬만하면 안 끊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배차라고 하시니 그게 사업이 불가능하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조가 그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못하죠. 그거 할 수가 없죠. 그거 안 하는 그것 자체도 안 하는 거죠. 간부들이 거의 다 그 자기 품위 유지비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하물며 여기 지금 그 임홍순이라고 한노 쪽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냥 그 사업자를 하나 냈어요. 임대사업자를. 자기네 단체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건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사업자를 낸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 이름 자 노조가 노조의 권한을 가지고서 사업주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 잘못이죠. 이몽수라는 그 사람이 자수의 집에 있거든요. 여기 자료집에 수순. 이 사람은 한국 건설 산업 노조. 예. 이 친구는 회사 임원이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이사 좀
거기에 대표예요. 이 사람의 주 종목은 그 스카이크레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 건물 짓고 나면 외벽에 입창 붙일 때 이렇게 등 뽑아가지고 사람 타고 작업하는 거 있죠. 요걸 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분과까지 만들어놨어요. 건설 산업노조에 한국노총 건설 산업노조에 크레인 분과를 만들어놓고 그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배차 사업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그 한정혜 의원이 말한 1인 특보라는 거, 그 사람들은요, 건설 기계는 1인 차주는 노동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 기계 특성상. 그게 한 가지 좀 분야 설명드리면요. 건설기계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으로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게 하나 뭐냐면 매입 매각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자기 의사에 의해서 매입 매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폐업과 이런 증차도 자유롭잖아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매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뭐 직원하고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그 전에 레므콘이나 뭐 덤프 이런 것도 사실은 특수고용직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증차가 자유롭고 매각이 자유롭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 매입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걸 무시하면서 그냥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노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총이라는 이름의 그 부담스러움을 이용해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즘 들어서 최고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이 사람들 특수고용직이라고 자꾸 떠드는 이유가 2018년 2월 7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경애 의원 주재 그 토론회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도 이렇게 특수고용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막냐, 우리는 노동조합이다, 특수고용직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로 얘기한 거는 1인 1차주 뭐 이걸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설기계 27조는 1인 1차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차를 끌고 매일매일 현장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새벽에 배차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여기 하루라도 거래처를 이렇게 펑크를 내거나 하면은 그건 자기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설노조, 건설산업노조, 건설 기계에 관계된 노조들은요, 1인 1차주가 아니고 임대 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크고 규모가 큰 회사들, 이런 대표, 그 사람들은 노동자를 엄청나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지금 결성을 해서 구성원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문제 우리 사장님. 이제 이런 사장님 피해 사례. 저는 부산입니다.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방법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먼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저는요, 부산에 그 양산의 사송 택지개발지역이라고 LH에서 그 발주내하고 공사하는 현장이 양산에 무슨 택지 개발지를 사송, 예, 사송. 사송 택지 네. 택지 개발지. 네. LH에서 하는. 예. 거기에 저희들이 그 처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쯤이었습니까? 작년 연말쯤 된 것 같습니다. 예. 작업하고 있었는데 첫 작업이었고 첫 작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를 세우고서 처음 들어갔다. 예,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들어갔고,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노총 이 사람들이 집회 신고 내고 현장 앞에서 이렇게 떠듭니다. 입감을 해라.
자기들 그 조합에 소속된 사업자한테 일감을 줘야 되겠다. 예. 몇 명이 나와서 얼마 동안 일하셨습니까? 그 방송차 세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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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원 6, 7명 6, 7명. 예. 그래서 뭐 방송차만 틀어놔도 그 위협이 되거든요. 예. 그 집회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그 활동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건설회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시끄러우니까 예. 그냥 나가달라 조용히. NAC를 넣나요? 아니면 흥룡? 또 밑에 하도급이 있습니다. 예. 말주는 LH, 그 밑에 원 시공사는 태형건설, 해요. 그 밑에 하도급은 도양기업, 예. 그 밑에 하도급 회사는 도양기업. 왜? 예. 예. 아. 근데 애초에 그럼 계약 같은 걸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죠. 예. 예. 했으나 그것은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가 보통 하는 계약서가 그 건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25톤, 50톤, 100톤 한 달 쓴다. 예.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겠다. 예. 근데 그걸 안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단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사용한다만 있지 안 쓰면 어떻게 하는 다가 없으니까 저희를 쫓아낼 때는 야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생겼으니까 나가 그러면 보상해 주세요. 이게 없어요. 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예, 계약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형식적인 계약서. 약간은 어느 정도 오랜 거래 기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보상을 또 받으려고 하지도 못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근데 이분도 결국은 우리한테 장비를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 자꾸 되니까요. 예.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저희가 뭐 계약 기간 내에 또 이렇게 내보내면 뭐 보상을 받는다는 그 조건도 없고 그리고 관계도 있고 쟤들이 자꾸 괴롭히는 걸 눈으로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마지못해 거의 그죠.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버텨도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를 선정한 업체서부터 그 위에 있는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요. 여기 사장님들은 맨 밑에 하도 밑에 이렇게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서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건설노조나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들어가잖아요. 산업법으로 들어가면은 그 위에 원청이나 바로 밑에 단종 이 사람들한테 벌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 위 단계지만은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 압력이 행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쟤네를 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 해결 좀 해, 해결 좀 해. 끊임없이 해결하라는 그 종용이 결국은 내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원청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음 현장들도 있고 거래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즉 다음 현장 니들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게 내포되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업체 자체를 안 쓴다고 하는. 그 방송차 세대 그다음에 사람 6-7명 그거 가지고 그 소수 인원이잖아요. 현장을 이걸 어떻게 해법을 가능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그렇죠. 얘기 드는데요. 이 10몇 년 동안 건설계 노조가 현장을 원체 두들겨 패놓으니까 이제 건설회사들은 이미 바뀌어버렸대요. 근데 10명이 가나 100명이 가나 1명이 가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맞습니다. 그래고 얘네들이 오면 지금 말을 안 들어주면 이만큼 커질 거야라고 협박을 하니까 뒤에 커지겠지라는 그 겁을 먹는 거죠. 근데다가 그 사람들도 지금 잘 모르니까 여기 순수노조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불법적이거나 건설기계 돼 있고 소수 인원이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본진에서 합류해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여기 노동조합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다 오는 줄 알아요. 현장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뭐 한노에서 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합류해 이런 무슨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이든 3천만이든 이 노동조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올 거라는 어떤 그런 그 과대망상적인 심적 부담을 갖는 거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명, 3명, 1명, 2명인데 너 우리가 도에 뭐 경기도에서 합류하고 전국에서 합류하고 본진에서 합류하면 너네들 뭐 일할 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만 갖고도 너무 현장이 쉬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있고 이제 뭐 차장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단종 소장이 있고 이제 하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할 때 본사도 이제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럼 좀 이제 많이 뭐 쓰는 SK 방법이에요. 버섯 본사에 네, 맞습니다. 가는 순간 자기네들 현장 소장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종 소장을 압력하든 하는 거죠. 크레인 코리아만 빠지면 모든 게 다 조용히 되고 공사가 원활히 잘 진행되는데 어떻게든 설득을 해갖고 앞으로는 다시 일을 안 준다 할 테니까 빼 지금 빼 그럼 다음에 준다 할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빼는 거죠. 그건 저희 타워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거든요. 똑같네요. 건설 장비나 뭐 일반 저 타워 조종사는. 걔네들은 협박하는 방법을 아주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가 잘하는 것 같아요.